60세를 넘기면 절대 피해야 할 해산물 4가지, 그리고 반드시 챙겨야 할 바다의 보물이 4가지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해산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같이 드시고 계시다면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심장과 뇌에 좋다고 알려졌던 일부 해산물 중에는 오히려 관절을 손상시키고 기억력을 떨어뜨리며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해산물이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다에는 염증을 줄이고 뇌를 보호하며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귀한 해산물도 있지만 반대로 독처럼 작용하는 위험한 해산물도 존재합니다. 오염물질이나 세균 화학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특히 노년기에는 몸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연구에 따르면 4명 중 3명의 어르신이 노화를 촉진시키는 해산물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몸에 좋다고 오해받는 생선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자주 먹는 사람은 기억장애 위험이 약 29%까지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특정 해산물 때문에 해마다 5만 명 이상의 고령자가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바다에는 관절 연골을 회복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며 기억력을 선명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외모와 생체 나이를 무려 15살이나 젊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보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순을 넘기면 절대로 입에 대지 말아야 할 해산물 4가지와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꼭 주기적으로 섭취해야 할 해산물 4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의학적 연구와 노년기 건강에 관한 전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성된 확실한 정보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해산물을 드시나요? 그리고 최근 들어 이유 없이 관절이 욱신거리거나 머릿속이 흐릿해지고 쉽게 피로해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정성껏 읽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건강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60세 이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양과 장수에 관한 귀한 지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절대 놓쳐선 안 될 중요한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주의해야 할 해산물 의외로 우리가 잔치상이나 외식 자리에서 자주 접하는 인기 있는 음식인데요. 바로 이 식재료가 어르신들에겐 뜻밖의 위험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생굴입니다. 겉으로 보면 고급스럽고 특별한 날에 어울리는 음식처럼 느껴질 수 있죠. 실제로 생굴은 연말 모임이나 생일 잔치 때 빠지지 않는 별미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 생굴을 날로 먹는 건 말 그대로 건강을 건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굴의 생태적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굴은 바닷속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자라는 생물인데 그 과정에서 유익한 성분만이 아니라 유해한 세균까지 함께 끌어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수온이 높은 해역에서는 비브리오 블리피쿠스라는 치명적인 균이 급속히 증식하는데 이 균이 체내에 들어가면 단순한 식중독을 넘어 폐혈증이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균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 바로 노년층입니다. 우리 몸은 60세를 기점으로 면역 기능이 눈에 띄게 저하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어르신은 젊은 층보다 이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무려 80배나 높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최근 5년간의 장기조사에서 이 균으로 인한 사망자의 96%가
60세 이상이었고, 특히 당뇨나 간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사망률이 52%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초기 증상은 그저 배가 살짝 불편하거나 복통이 오는 정도라서 단순한 체한 증상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불과 14시간 내에 고열, 식은땀, 수포성 피부 이상이 나타나며 이 세균은 순식간에 몸 전체로 퍼질 수 있습니다. 제때 대처하지 않으면 장기 손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굴을 완전히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다행히 이 균은 열에 매우 약하다는 점입니다. 충분히 가열하면 완전히 사멸됩니다. 찔 때는 최소 5분 이상 굽는 경우엔 껍질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속살이 단단해질 때까지 꼭 익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굴에 풍부한 아연과 비타민 B12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안하신 분들께는 홍합을 권해드립니다. 홍합 역시 뇌와 면역력에 유익한 영양소가 풍부하면서도 위험균을 지닐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생굴은 보기엔 싱그럽고 얼음 위에 놓여 있을 땐 매우 먹음직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 여러분께는 가장 조심하셔야 할 해산물 중 하나입니다. 제대로 익혀서 드시거나 아니면 홍합처럼 안전한 대체 식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바다의 맛을 즐기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하세요. 그것이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슬기로운 식탁입니다. 시장 생선 코너에서 광택이 흐르는 커다란 고등어를 보면 이야, 정말 싱싱하구나, 건강에도 좋겠지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요즘은 고등어가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홍보도 많아 몸에 좋은 생선이라 믿고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0세 이후의 몸에는 이 고등어가 뜻밖의 위험을 품은 바다의 복병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은입니다. 고등어는 포식성 어종으로 일생 동안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해양 식물 연쇄의 정점에 서게 되면서 메틸수은이라는 유해 중금속이 몸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적된 독소는 우리가 섭취할 때 고스란히 우리 몸에 옮겨오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수은이 한번 몸에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은은 뇌와 신경계를 서서히 마비시키며 기억력, 균형 감각, 말하기, 움직임 등의 미세한 이상을 불러옵니다. 처음엔 커피잔을 들 때 손이 살짝 떨리거나 방에 들어가서 내가 뭐 하려고 했지 하는 가벼운 건망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말초신경 손상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번 손상된 신경은 거의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의학연구소의 추적조사에 따르면 고등어처럼 수은 함량이 높은 생선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드시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력 저하가 약 30% 더 빨리 진행된다고 보고됐습니다. 이들의 혈액에서는 수은 농도가 기준치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는 뇌에 한 번 쌓인 수은은 수년간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60세를 넘긴 몸에서는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 체내, 정화 속도 자체가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독소가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손상도 깊어집니다. 겉모습은 싱싱하고 기름져 보이지만 고등어가 몸에 좋다고만 믿고 무심코 먹다 보면 기억력 저하, 균형 감각 상실, 자립생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강식이 실은 독을 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물론 바다 생선을 모두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더 똑똑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해서양산 고등어나 국산 정어리는 수은 함량이 훨씬 낮으면서도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해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산 연어 역시 항산화 성분과 함께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면서도 수은 위험은 낮아 주 2, 3회까지는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고등어류 생선을 자주 드셨다면 한 번쯤 병원을 찾아 혈중 중금속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는 킬레이션 요법이라는 치료법도 존재하지만 이미 진행된 신경 손상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 가장 현명한 방법은 예방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고등어는 보기엔 고급스럽고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기억을 흐리게 하고 운동 능력을 떨어뜨리며 신경의 노화를 앞당기는 중금속이 숨어 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뇌 건강과 삶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은이 적은 대안식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어리 대서양 고등어처럼 안전한 선택을 하신다면 앞으로의 삶이 훨씬 더 맑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지금의 선택에 감사하는 자신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물론 방금 이야기한 수은의 위험성도 충분히 충격적이었겠지만 이제 소개할 다음 해산물은 그보다 더 깊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격은 저렴하고 마트나 시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만 이 중 90% 이상이 해외의 양식장에서 길러진 것이며 그곳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유해 물질 오염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하다고 지적되는 수입산 새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유는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인기 해산물입니다. 반찬으로도 인기가 많고 뷔페에서도 빠지지 않으며 냉동식품 코너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새우의 대부분은 아시아 지역의 양식장에서 길러진 것으로 그중 상당수는 오염된 물과 병원균이 섞인 위험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포장된 냉동새우는 겉보기에는 위생적이고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좁고 오염된 수조에서 대량으로 사육된 것으로 이곳에서는 폐기물 찌꺼기가 바닥에 쌓이고 항생제나 농약 화학약품이 반복적으로 투입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성분들이 포장지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한 소비자 보호단체가 수입 새우를 조사한 결과 무려 60% 이상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가 검출되었으며 이 중에는 골수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염소계 화합물이나 발암성이 확인된 니트로프란 성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서도 300건 이상의 새우 표본에서 160여 종의 동물용 약물 잔류물이 검출됐고 그중 11종은 국제적으로 금지된 성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장년층에게는 특히 더 위험한 조합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항생제와 농약 성분이 더해지면 몸의 해독 기능이 과부에 걸려 면역력이 약화되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각종 질병에 더 취약해집니다. 일부 동남아 지역의 양식장은 충격적일 정도로 열악합니다. 사람의 배설물이나 생활하수가 섞인 물에서 새우를 기르기도 하며 살아남기 위해 양식업자들은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 농약이 섞인 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새우는 몸속에 유해 물질을 그대로 축적하게 되고 결국 그것을 먹는 우리 몸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장기간 이런 성분에 노출될 경우 피부 가려움증 발진 만성피로, 소화불량 메스꺼움은 물론이고 항생제가 듣지 않는 감염증에 걸릴 위험이 최대 2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특히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젊을 때는 적은 양의 화학물질에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60세를 넘기면 해독 기능이 약화되고
약물 대사도 느려지기 때문에 기존의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의 치료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겉보기엔 싸고 간편한 새우 한 접시가 실은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우를 완전히 식탁에서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길러졌는지를 따져보고 선택하는 일입니다. 특히 추천할 만한 것은 제주 앞바다나 남해안에서 잡힌 자연산 새우입니다. 가격은 약간 높지만 청결한 바다에서 자라 풍미가 뛰어나고 관리도 철저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냉동 자연산 새우는 생물보다 저렴한 경우도 있으니 활용하면 좋습니다. 예산이 걱정된다면 양을 줄이되 품질 좋은 새우를 구입해 채소나 콩류 현미밥과 함께 곁들여 드시면 영양 균형도 맞고 만족감도 큽니다. 건강을 위한 이런 작은 투자는 결국 본인의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르신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수입산 양식 사용은 보기엔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지만 그 안에는 금지 약물 농약, 열악한 사육 환경 등 수많은 건강 부담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해독 기능이 약해진 중장년층에겐 이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새우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국내산 자연산 새우를 선택하세요. 눈앞의 절약이 결국 내일의 건강을 빼앗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말로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수입산 새우의 문제를 듣고 놀라셨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주의가 필요한 생선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 가격도 착하지만 사실은 베이컨이나 햄버거보다도 더 강력한 염증을 유발하는 생선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양식 틸라피아입니다. 이 생선은 손질이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식당은 물론 요양시설 식단에서도 자주 등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틸라피아는 특히 60세를 넘긴 분들에게는 피해야 할 생선 중 하나로 꼽힙니다. 겉보기에 담백하고 기름기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기억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틸라피아는 오히려 오메가6 지방산이 지나치게 많아 염증을 부추기는 쪽에 가깝습니다. 특히 양식된 틸라피아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무려 1대 12에 달해 이상적인 비율인 1대 1을 크게 벗어납니다. 이렇게 불균형한 지방산 비율은 몸 안에서 만성 염증을 키우는 원인이 되며 이는 곧 관절이 붓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혈관이 막히고 노화가 가속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식 틸라피아를 먹은 그룹은 오히려 가공육을 먹은 그룹보다 염증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보기에는 가볍고 건강해 보이는 틸라피아 요리가 실제로는 패스트푸드보다 몸에 더 해로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틸라피아의 사육 환경에 있습니다. 값싼 사료로 빠르게 키워내기 위해 옥수수콩, 심지어 조류의 배설물이 섞인 먹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사육 방식이 틸라피아의 체내 지방을 나쁘게 만들고 먹는 사람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더구나 틸라피아가 자라는 물속에는 세균 농약 산업 폐기물에서 비롯된 유해 물질이 많고 그 물을 마시며 자란 생선의 몸속에도 이런 물질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식약처나 외국 수입 기관에서도 이 틸라피아의 대부분이 제대로 된 검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민간 검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틸라피아 검체 중 일부에서는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10배나 되는 수치로 검출되었고 이는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강한 독성은 체내 장기와 지방 조직에 쉽게 쌓이고 특히 해독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의 경우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결과 관절 통증, 집중력, 저하, 심장 기능 부담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식으로 포장된 틸라피아의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선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대안을 소개합니다. 동해에서 잡히는 자연산 대구나 우럭은 오염 걱정이 적고 양질의 단백질과 염증 억제 효과가 뛰어난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고등어 또한 뇌와 심장을 지켜주는데 탁월한 생선으로 생으로 먹거나 통조림으로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께는 매우 유익한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식 틸라피아는 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염증을 키우고 노화를 앞당기는 위험한 생선입니다. 꾸준히 먹을 경우 마치 몸속에 불을 지피는 셈이 됩니다. 60세를 넘긴 몸에는 더 안전하고 더 질 좋은 생선이 필요합니다. 틸라피아 대신 자연산의 깨끗하고 영양이 풍부한 생선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의 생선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60을 넘긴 분들의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4가지 해산물, 즉 세균이 많은 양식, 굴수은이 높은 삼치, 화학물질에 절어있는 수입새우, 그리고 염증을 키우는 양식 틸라피아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반대편을 봐야 할 시간입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오히려 몸을 회복시키는 바다의 보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바다는 우리를 해치는 것만 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60을 넘은 몸에 꼭 필요한 놀라운 회복력을 지닌 식재료들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 어렵지도 않으며 꾸준히 먹기에도 부담 없는 것들입니다. 이제 시선을 바꿔봅시다. 노화를 앞당기는 음식이 아닌 몸을 되살리고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기억력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활력 있게 살아가도록 돕는 진짜 먹어야 할 해산물 4가지를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될 어종은 연구자들조차 얼굴 나이를 15년은 되돌릴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놀라운 효능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생선은 크기는 작지만 영양면에서는 어떤 고급 생선도 따라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멸치와 정어리에 해당하는 국산 생선인 까나리입니다. 까나리는 작고 흔한 생선이지만 실제로는 노년기 건강에 가장 적합한 자연산 종합 영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뼈와 관절, 심장과 뇌를 동시에 챙겨주는 든든한 식재료입니다. 다른 생선들과는 달리 머리부터 꼬리까지 통째로 먹는 경우가 많아 칼슘과 비타민 D인 같은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자연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한 끼 분량의 까나리만으로도 하루 칼슘 권장량의 약 35%를 섭취할 수 있고 흡수율 또한 일반 영양제보다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폐경 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 2회 이상 정어리류를 섭취한 그룹은 1년 후 골밀도가 평균 4% 증가한 반면 칼슘 영양제를 복용한 그룹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까나리는 뇌기능 유지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뇌세포 보호에 중요한 DHA와 EPA가 풍부하여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에 도움을 주며 서울보건연구소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까나리를 먹은 고령층은 인지기능 점수가 평균보다 15% 높았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38% 낮았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까나리는 주로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중금속이나 수은이 거의 없어
자주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심장 건강에도 까나리는 큰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 생성을 돕는 코엔자임 Q심이 다량 함유돼 있어 혈관과 심근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이 성분이 체내에서 급감하기 때문에 식사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까나리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섭취하면 염증을 억제하고 심장 리듬을 안정화시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바다의 선물, 까나리. 꾸준히 식탁에 올리면 몸속 깊은 곳부터 젊음과 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맛이나 비린내를 이유로 멸치류 생선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리법을 조금만 바꾸면 까나리는 충분히 맛있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식재료가 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천연 태평양산 정어리를 올리브 오일이나 물에 절인 형태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두유의 절인 제품은 오히려 염증 유발 성분이 많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아보카도와 함께 갈아 건강한 스프레드로 활용하거나 통밀 파스타에 허브와 레몬을 곁들여 가볍게 비벼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또는 통밀 크래커에 올려 단백질 간식으로 활용해도 훌륭합니다. 생선의 식감이 익숙하지 않다면 처음엔 뼈와 껍질이 제거된 제품부터 시작해보시고 점차 통째로 먹는 방식으로 확장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태평양 까나리는 작고 소박해 보이지만 노년기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강력한 해산물입니다. 뼈를 튼튼히 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며 심장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동시에 수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바다가 선물한 작은 장수 수호자라 불러도 손색 없는 생선입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최고의 보약, 천연 알래스카 연어를 소개합니다. 연어라고 다 같은 연어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알래스카에서 잡히는 자연산 연어는 기억력을 지키고 근육을 단단히 하며 특히 60세 이후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특별한 식재료입니다. 뇌를 보호하고 기억을 선명하게 유지시켜주는 비밀은 바로 그 선명한 붉은 빛에 숨어 있습니다. 이 색은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때문인데 이 성분은 비타민C보다 무려 6,000배나 강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항산화제들과는 달리 뇌 속 깊은 신경세포까지 도달하여 직접적으로 보호해줍니다. 일본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주 2번 연어를 섭취한 이들은 8년 후에도 인지 능력 저하가 확연히 적었다고 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질까 걱정인 분들에겐 연어가 뇌의 비타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알래스카 연어는 EPA와 DHA 같은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탁월합니다. UCLA 대학의 연구에서는 천연 연어를 꾸준히 먹은 어르신들이 양식 연어를 먹은 사람들보다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약 50%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연어에는 또 하나 갑상선 기능을 도와 면역력을 높이는 미네랄인 셀레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노년기에 꼭 필요한 뼈와 근육 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는데 연어는 자연계에서 가장 풍부한 비타민 D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한 끼만 먹어도 일일 권장량을 가볍게 채울 수 있고 일반적인 영양제보다 많은 양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연구진은 연어를 정기적으로 먹은 어르신들이 근력이 좋아지고 균형감이 향상되어 낙상 위험이 23%나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천연 알래스카 연어는 뇌, 심장, 근육 모두를 지켜주는 바다의 종합 영양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기력해지기 쉬운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부드럽고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고마운 식품이지요.
이 연어를 고를 땐 반드시 천연 알래스카산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카퍼 리버산, 노베, 내셔 또는 킹 연어는 오메가 지방산 함량이 높고 중금속 오염도 적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조리법은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레몬과 허브를 살짝 얹어 구워 드시거나 올리브유를 살짝 둘러 오븐에 굽기만 해도 영양이 손실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통조림 형태의 천연 연어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경제적으로도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억력과 심장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 2회 이상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천연 알래스카 연어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노화하는 몸에 자연이 주는 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스타잔틴이라는 항산화 물질 오메가 지방산 비타민 D 조합이 뇌를 보호하고 염증을 낮추며 독립적인 삶을 오래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연어는 뇌의 비타민이고 관절의 방패이며 심장의 버팀목입니다. 이처럼 연어는 노년기의 삶을 지켜주는 최고의 건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어가 뇌와 심장을 지키는 바다의 건강식이라면 다음에 소개할 이 해산물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관절의 재생을 이끄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바로 뉴질랜드에서 온 초록이 홍합입니다. 겉보기엔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이 홍합은 노화로 인해 뻣뻣해지고 시큰거리는 관절과 근육을 놀랍도록 부드럽게 풀어주는 자연의 치료제입니다. 실제로 뉴질랜드 현지에서는 관절염 치료 보조식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이 홍합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수십억 원을 들여 그 효과를 인공적으로 재현하려 시도했을 정도로 과학적으로도 주목받는 식품입니다. 초록이 홍합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한겸증 효과입니다. 이 해산물에는 자연계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 ETA라는 희귀한 오메가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오메가3보다 무려 200배나 강한 한겸 작용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부기를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관절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염증 효소의 작용을 차단하고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는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실제로 호주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관절염 환자들에게 초록이 홍합 추출물을 12주간 복용시킨 결과 통증이 평균 89% 완화되었고 관절의 움직임은 91%나 향상되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무릎과 손목, 허리 등 관절통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니라 닳아버린 연골과 관절 구조 자체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록이 홍합에는 연골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글리코사미노 글리칸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실시된 임상실험에서는 이 홍합을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의 무릎 MRI 검사에서 실제로 연골 조직의 회복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초록이 홍합은 단순히 아픔을 덜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뼈와 뼈 사이의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을 되살리는 재생작용까지 기대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여기에 더해 초록이 홍합은 철분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몸에 잘 흡수되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자주 느끼는 만성 피로감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망간구리 등 미량 미네랄도 들어있어 뼈와 피부 관절 속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 전반적인 회복과 유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여 일상 속에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섭취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냉동된 뉴질랜드산 초록이 홍합을 구매하여 마늘과 생강을 넣고 살짝 쪄 드시거나 국물 요리나 찌개, 심지어 파스타에 살짝 곁들여도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만약 신선한 제품을 구하기 어렵다면 고품질의 초록이 풍합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관절통이 심할 때는 하루 한 번 또는 주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빠른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초록이 풍합은 그야말로 바다가 준 작은 기적입니다. 나이 들어 점점 굳어가는 몸을 다시 유연하게 풀어주고 오래된 통증에서 해방되어 다시 자유롭게 걷고 움직일 수 있는 기쁨을 되찾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건강한 관절과 활기찬 움직임을 되찾고 싶은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자연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해산물을 말할 때 대부분은 연어 혹은 굴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산 지중해 문어입니다. 문어는 매우 지능이 높은 생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생명력도 강하고 우리 몸에 주는 건강 혜택 또한 뛰어납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기억력과 심장 근육까지 고루 지켜주는 귀한 식재료로 지중해 연안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문어가 밥상에 오르며 노년 건강을 지켜온 비결로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오랜 식문화는 최근 들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어 문어는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먹는 보약이라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문어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두뇌 보호에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문어에는 타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신경세포를 손상으로부터 지켜주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기억력 저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타우린의 함량은 같은 해산물인 연어보다 무려 16배나 높다고 하니 놀라운 수준입니다. 서울 심장연구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타우린이 풍부한 해산물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은 10년간 심장질환 발생률이 60% 낮았고 인지기능도 더 오래 유지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문어는 어르신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B10D가 아주 풍부합니다. 전체 고령 인구의 약 70%가 이 비타민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어 한 접시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600% 이상을 섭취할 수 있을 만큼 그 함량이 뛰어납니다. 이 비타민은 기억력, 집중력, 우울감 조절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성분이며 무엇보다 위산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도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심장과 혈액순환을 돕는 데에도 문어는 큰 역할을 합니다. 지방은 적으면서도 오메가 지방산과 구리 성분이 풍부한데 구리는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신경 전달에 중요한 효소 작용을 돕는 미네랄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시너지를 일으켜 혈류가 원활해지고 심장 박동의 리듬도 안정되며 혈관계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은 점은 근육과 젊음 유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문어에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특별한 펩타이드가 포함되어 있어 나이가 들며 급격히 줄어드는 근육량을 다시 늘리는 데 기여합니다. 실제로 국내 노인복지연구소가 발표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이 정기적으로 문어를 섭취했을 때 체지방이 줄고 근육량은 최대 12% 증가했으며 악력 또한 평균 3%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복지관에서는 문어 섭취를 꾸준히 한 어르신들의 걷는 속도, 계단 오르내리기 손발의 민첩성이 향상되었고 일상 자립도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맛있고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냉동 상태의 자연산 문어를 골라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냉동된 후 해동해서 익히면 부드러워지며 중약불에서 천천히 조리할수록 풍미가 살아납니다. 올리브유와 레몬을 곁들여 구워 드시거나 토마토를 넣고 조리거나 고춧가루와 함께 볶아낸 한국식 반찬으로 만들어도 무척 잘 어울립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작은 베이비 문어부터 드셔보셔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식단에 넣어도 체력 집중력 기분 면에서 분명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문어는 단지 오징어나 낙지와 비슷한 해산물이 아닙니다. 바다가 준 생명의 지혜로 나이 들어 떨어지는 기력을 부드럽게 일으켜 세우고 마음과 몸 모두의 생기를 더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특히 천연 지중해산 문어는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영양의 보고입니다. 기억력 유지 심장 보호, 근육 회복 자립 생활의 회복까지. 다른 음식으로는 얻기 어려운 종합적인 효능을 가진 만큼 나이 들어서도 강인하고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바다의 비밀 병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든을 향해 가는 나이에 이르렀다고 해서 모든 해산물이 몸에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날것의 굴이나 삼치, 외국에서 들어온 양식 해산물, 그리고 값싼 틸라피아 같은 생선은 보기엔 건강식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감염 위험 중금속 축적, 염증 악화, 기억력 저하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절을 약하게 만들고 사고력을 흐리게 하며 심장병 위험을 높이는 조용히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숨어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바다에는 이 모든 위험을 되돌려줄 강력한 아군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등어와 같은 자연산 생선, 알래스카에서 온 야생 연어 뉴질랜드 바다에서 자란 초록이 홍합, 그리고 지중해 바다에서 자란 천연 문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서 마치 자연이 준 건강 보조제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연골을 회복시키고 관절의 통증을 누그러뜨리며 기억력을 지키고 집중력을 되살리며 혈류와 심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는 강력한 해산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생물학적 노화 지표가 수년 젊어진 사례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여든을 넘긴 이후 어떤 해산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몸의 노화를 앞당길 수도 있고 반대로 체력과 자립 능력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미래는 오늘 식탁 위에 한 접시에서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해산물을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특히 충격을 받았던 해산물 혹은 꼭 챙겨 먹고 싶어진 해산물이 있었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함께 건강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마트의 수산 코너 앞에 섰을 때 어떤 해산물을 피해야 하고 어떤 것을 담아야 할지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과 머리,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지켜줄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